안녕하세요. 하도사TV의 하도사입니다. 오늘은 일주론의 56번째 시간이 되겠는데요. 개묘일주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개묘일주는요, 색깔을 의미하는 개수의 검정색, 그 다음에 동물을 의미하는 묘목의 토끼,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검정색 토끼, 검은 토끼, 흑색 토끼, 흑토끼, 뭐 이렇게 생각하시면 좀 편하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동물로 좀 비교를 해봤을 때 토끼의 특징이 어떤 것이 있느냐, 토끼는 인정이 있고 온순하고 착한 동물입니다. 그러면서 자신만의 어떠한 은근한 고집이 있으면서 뭔가 좀 토끼 고집이 좀 은근히 강하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 자체라든지 아니면 동물적 특징이라던가 이런 것에서 이 토끼는 나의 귀여움 막 이런 게 있기 때문에 뭔가 좀 자신만이 도드라지는 자존감을 나타내는 그런 상징 중에 동물이 있겠습니다. 그래서 토끼는 이러한 특징이 있는데 일주를 보고 있기 때문에 개묘일주는 천간에 개수의 이 천간이라는 게 일간, 특히 일간이 개수라는 게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일지라는 부분이 묘목이 들어가 있는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개묘일주가 되겠는데, 일단은 일간 자체는 나의 생각이나 정신적인 부분을 관장하고 있기 때문에 정신적인 부분의 그런 특징이 개수의 특징이 나타날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내가 행동하는 부분이라던가 아니면은 내가 결혼을 했을 시에 부부궁에 그런 부합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부부궁에는 나의 행동이나 부부궁에는 이제 묘목이라는 특징이 나타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개묘일주의 특징을 보면요, 이 묘목이라는 친구가 십신이나 십성으로 보았을 때 이 식신이라는 친구에 해당이 되고요. 그 다음에 12운성으로는 장생지에 놓이게 되는 개수일간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특징이 나타나니까 십신이나 십성적인 부분으로 식신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식신이라는 부분이 묘목의 특징이 나타날 수가 있겠구나, 그리고 장생지에 놓여 있는 그러한 특징이 나타나겠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편하겠습니다. 그래서 개수일간이기 때문에 자신의 성격이라던가 이상적인 부분으로 나타날 수가 있는데, 그 중에서 정신적인 부분을 관장하고 있기 때문에 이 개수는 지혜로움을 상징하는 그런 친구이기 때문에 지혜롭고 잔머리가 굉장히 좀 잘 돌아가면서 여성스러움을 지닌 그런 정신적인 부분이겠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묘목으로는 이제 나의 행동이나 어떠한 사회생활이라던가 인간관계에 나타나는 그런 행동적인 부분으로 묘목의 특징이 나타날 수가 있겠는데, 사람 자체가 인정이 있고 착하면서 그 다음에 어떠한 자신만의 고집을 나타내주는 그런 성향이 나타날 수가 있으면서 자신의 자존감을 굉장히 뭔가 가지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편하겠어요. 그래서 일주를 딱 봤을 때 사람 자체가 어떠냐, 지혜롭고 명석하고 잔머리를 잘 쓸 수 있는 그런 재주가 있으면서 사람 자체가 임수는 큰 물이기 때문에 개수보다는 섬세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개수는 그런 임수보다는 섬세한 사람, 섬세한 힘, 이런 게 가지고 있고, 그리고 이제 물이에요, 오행상. 그렇기 때문에 머리를 관장하는 지혜인데 오행상 또 물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섬세한 물이기 때문에 사람 자체로 비유를 해봤을 때는 감수성이라던가 뭔가 좀 그 뭐랄까 감정 같은 거 있죠. 감정이 굉장히 센세이션하고 혹은 감정이 굉장히 예민하고 민감할 수 있는 사람이겠구나, 이렇게 좀 생각하시면 편하겠습니다. 그러면서 행동적인 부분으로는 사람 자체가 착하고 인정이 있고 고집이 있고 자신만의 자존감이 있는 사람이다. 여기에 플러스 식신의 성향, 장생지에 놓이는 그러한 힘, 그러한 활동력, 이런 것까지 덧붙여서 하시면 더 좋겠지요. 아무튼 이런 특징이 나타나고요. 그래서 개묘일주가 딱 봤을 때 한마디로 표현을 하기에는 좀 어려워요, 사실. 근데 개묘일주를 딱 봤을 때 의식주와 관련되어 있는 그런 사람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묘목이라는 식신의 힘, 이게 이제 의식주, 말과 관련된 행동인데, 묘목이라는 것은 도화에도 속하고 이제 십신으로 봤을 때는 식신과 십연성으로 장생지에 놓여 있기 때문에 뭔가 자신의
자존감을 쓰면서 자신의 고집을 쓰고 착하고 인정이 많은 사람인데, 말과 행동, 그러한 것과 관련이 되어 있고, 식신, 여자와 남자에는 조금 차이가 있어요. 근데 여자로 봤을 때는 식신이 자식에 해당이 되거든요. 근데 아무튼 이렇게 기타 등등을 다 쓰시면 되는데, 의식주나 말과 관련되어서 생각이 깊은 사람, 혹은 자존감이나 자신의 고집을 이쪽 부분으로 도드라지게 쓸 수 있는 사람, 거기에 덧붙여서 도화의 힘도 사용할 수 있는 사람, 이렇게 생각하시면 편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개묘일주를 물상으로 이렇게 좀 보시게 되면요, 이 개수라는 것은 눈, 비, 구름 혹은 이슬이나 작은 물의 비유가 될 수 있고, 이 작은 물은요, 인간의 비유를 했을 때 땀, 그 다음에 수분, 뭐 우리 몸에서 배출될 수 있는 그런 물도 다 될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뭐 소변이라던가 뭐 이런 것도 될 수가 있고, 19금으로 가게 되면은 이게 뭐 정자라던가 난자라던가 뭐 이렇게 좀 비유가 될 수가 있겠습니다. 혹은 뭐 혈액도 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인체에서 나오는 물이기 때문에. 근데 그거는 좀 빨간색이 좀 표현이 되겠죠. 근데 아무튼 이렇게 비유가 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 묘목이라는 친구는 작은 나무 혹은 어떠한 씨앗이 될 수도 있겠고, 그 다음에 꽃이 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작은 화초에 해당하는 그런 식물, 혹은 우리가 주로 먹는 쌀, 보리, 이런 주류에 해당하는 그런 친구도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묘목의 지장간 안에는 간목과 을목이 구성되어 있는데요, 저는 이 묘목을 보면은 도화가 딱 떠오르고, 그 다음에 봄의 절정이기 때문에 봄에 좀 왕성한 그런 에너지, 뭐 이렇게 좀 저는 보고 있어요. 그래서 봄의 절정이 담긴 힘, 왕성한 생명력을 나타내는 모습, 뭐 이렇게 좀 표현을 해봤고요. 그래서 네 번째 특징으로 보면요, 일지에 묘목이 들어있어요. 그렇다는 것은 땅에 묘목의 힘이 있는 건데, 씨앗이라던가 화초라던가 꽃이라던가 작은 식물의 비유가 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땅에, 지상에 이렇게 나타나 있고, 하늘에서는 개수라는 눈, 비, 뭐 이런 것들이 이제 물을 공급하는 모습으로 제가 이렇게 비유를 했는데, 어쨌든 이 친구는 쉽게 적용을 하려면은 눈이나 비, 눈이면은 이제 겨울에 해당이 되겠는데, 어쨌든 지금은 월지를 저희가 모르는 상태이기 때문에 일주만 놓고 보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생명체에, 지상의 생명체들이, 식물들이 이렇게 아기자기하게 이렇게 모여 있거나 이렇게 왕성하게 피어 있는 모습인데, 거기에 이제 개수라는 친구가 하늘에 떠 있기 때문에 그러한 물을, 비를 내려가지고 식물들을 키워줄 수 있는 모습, 혹은 물이 이게 묘목은 사실 습토거든요. 근데 물이 너무 많이 왕성하게 공급을 받게 되면은 좀 안 좋을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사주를 다 봐야 되긴 하지만 저희는 일주를 보고 있기 때문에 작은 식물들에게 물을 공급해주고 있는 모습, 막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게 저는 좀 옳다고 좀 봅니다. 그래서 이렇게 좀 표현을 해봤고요. 그리고 다섯 번째 특징으로는, 이 우리의 주식은 쌀이나 보리 등과 같이 저희가 먹을 수 있는 그런 곡식에 해당이 되는 부분이거든요, 묘목이라는 것이. 그래서 우리의 주식은 쌀, 보리 등의 곡식이다. 그래서 이 곡식을 내가 내리는 비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개수라는 게 나의 일간이거든요. 그렇다는 것은 나의 정신적인 부분을 관장하는 개수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곡식을 키우기 위해서 내가 생각을 하는 거야. 어떻게 이 곡식을 키우지?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곡식을 내가 내리는 비로 키우겠다, 혹은 내가 어떻게 활용을 하겠다, 어떻게 키우면 더 좋겠구나, 이러한 생각을 많이 하는 사람이란 부분 말이죠. 왜냐면은 묘목은 식신의 장생지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좀 지혜를 활용하시거나 저보다 더 많은 지혜를 활용하시면 좋겠죠. 지식이 많아서 그 많은 지식을 지혜롭게 활용하면은 이것보다 훨씬 더 많은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일단 지금 제가 보고 있는 기준에서는 이렇게 보는 게 좀 쉽고, 뭔가 좀 남들에게 전달하는 게 좀 좋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을 해서 이렇게 좀 표현을 해본 거고요. 그래서 곡식을 내가 어떻게 활용하는가, 요게 좀 포인트인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어떠한 생각으로, 어떠한 성향으로 이 곡식을 내가 키우겠다, 혹은 어떻게 활용하겠다, 이러한 같은 마음가짐. 그래서
식신에 해당하고 12운성의 장생지에 해당이 됩니다. 그러면 나 혼자 살기보다는 공동체나 그런 공동체 의식에 강한 마음, 강한 자존감, 강한 의지 이런 것들이 담당이 되어 있단 말이에요. 특히 여성분으로 태어났을 경우에. 왜냐면 식신은 육친으로 따지면 일진은 남편 궁인데 육친으로 따졌을 경우에 그냥 십신만 놓고 봤을 때는 자식에 해당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내가 어떻게 자식들을 먹여 살릴 것인가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혹은 내가 자식이 어떻게 될 것인가 이런 게 좀 표현이 되는데, 그렇기 때문에 개수라는 일간과 묘목이라는 일지가 만나서 나 혼자 살기보다는 나의 생각으로 인해서 복지, 안녕, 민생 이런 기타 등등에 의해서 그게 일간의 목표거든요. 생명체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이게 일간의 목표이기 때문에 개수일간의 목표예요. 그래서 나 혼자 살기보다는 공동체의 의식 속에서 혹은 공동체에 관련된 그러한 직업적인 면에서 혹은 공동체와 관련된 그런 환경 안에 내가 어떠한 생각으로 이것들을 먹여 살리고 이것을 어떻게 아름답게 이 친구들을 어떻게 공동체적으로 어울려서 살 것인가 이런 거를 생각하는 것이기 때문에 나 혼자 살기보다는 공동체 의식에 강한 마음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그리고 일곱 번째 특징으로는 묘목이 도화예요. 근데 뭐 찐도화다 뭐 이런 거 다 그냥 거두절미하고 그런 건 나중에 따지시면 되고요. 어쨌든 도화의 힘이란 말이죠. 그러면은 이 도화의 힘 중에서 봄에 상징하는 왕지에 해당이 되는 도화의 힘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생명체와 연관이 되어 있고 민생, 복지, 안녕과 그런 연관이 되어 있단 말이죠. 그래서 오행이 목이기 때문에 나는 뭔가 해도 남들에게 키워줄 수 있는 어떠한 그런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그런 힘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도화의 힘으로 타인을 이끄는 힘인데 타인을 어떻게 키울 것인가 혹은 내가 가지고 있는 도화의 힘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요게 이제 특징으로도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여덟 번째 특징으로는요, 사람 자체가 똑똑해요. 그래서 똑똑하고 묘목은 예체능 쪽에서도 발휘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높은 그런 친구거든요. 거기에 덧붙여서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친구가 왕지에 해당이 되는 친구들이에요. 그래서 똑똑하고 예체능 또는 전문성에 대한 재주가 있겠구나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특징으로 복지, 민생 안녕과 같은 그런 직업적 성향이 좋은 그런 친구가 되겠는데, 여기에 덧붙여서 추가적으로 좀 설명을 드리자면은 천을기인이라는 것을 굉장히 중요시하는 이런 분들이 좀 계셔요. 근데 저는 이 천을기인이 그렇게 굉장하다고 그렇게 막 와, 천을기인 있으면은 만사태평 천하태평 이렇게 보는 사람은 아니거든요, 저는 사실. 이게 일기라는 게 일주에 천을기인이 있는 건데 그게 사주상 딱 4개밖에 들어올 수가 없는 그런 구조가 되거든요. 어떠한 사주로 보더라도 특히나 일주만 놓고 봤을 때는 딱 4개밖에 들어올 수가 없어요. 물론 대운이나 세운에서도 천을기운이 나타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지만 천을기인이 만사태평이다라고는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없기 때문에, 근데 어쨌든 형충파해 뭐 이런 기타 등등의 다른 것들이 안 맞았어요. 그러면 개묘일주는 천을기인에 해당하는 일기 중에 일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천을기인이라는 것이 형충파해에 안 맞고 다른 여러 가지 구성상 이런 것들이 안 맞으면서 이게 지속적으로 깨끗하게 발현이 될 수 있는 그런 사주가 된다면 천을기인도 긍정적인 그런 친구로 활용할 수가 있겠다. 그래서 이런 일주다라고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